와 근데 진짜 여기가 아울렛 같네. 진짜 없는 게 없는 것 같아. 제품이 지금 다 섞여 있어서. 이렇게 상품이 많으니까 찾는 것도 일이겠어요. 네, 맞아요. 아시죠? 대전에 있는 백화점이나 아울렛은 그냥 다 저희 거래처라고 보시면 돼요. 한 계정에 1억 한 3천만 원 정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계정인데요. 12월에 한 4,6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네요. 제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게 얘가 진짜 많이 팔렸어요. 이거는 진짜 비싸게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매출이 잘 나오셨을 때 판매하신 상품은 어떤 건가요? 나이키 아기 슬리퍼 제품이었어요. 거의 독점으로 많이 팔았죠. 마진율이 그거 하나 팔면 한 50% 정도 남았었어요. 그냥 매장 돌면서 물건만 받아오시네요. 이거는 주문서로 미리 매장에다가 준비해달라고 해놓거든요. 그럼 다 픽업만 그냥 해오면 돼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오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브랜드 셀링 사업하고 있는 36살 신재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브랜드 상품을 판매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품을 판매하시나요? 흔히 알고 있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 제품 있잖아요. 그런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고요. 다양한 브랜드가 되게 많아서 뜨고 있는 브랜드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무 하고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쿠팡을 담당하다 보니까 쿠팡 로켓그로스로 보낼 상품들을 좀 추리고 있어요. 서류가 지금 거의 다 나왔거든요. 서류 나오면은 이제 포장을 하러 갈 거예요. 여기 사무실인데 브랜드 상품은 많이 보이진 않네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사무 업무만 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는 제품들은 거의 없고 밑에 창고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물건들 많이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무실에는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저랑 같이 사업하시는 홍도 대표님이 원래 계시는데 지금은 창고에 가 계시고요. 그리고 정직원 한 분 계시고 프리랜서로 2분, 그리고 포장 알바분은 밑으로 이제 출근해서 한 분 더 계세요.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요, 상품 체크를 먼저 해요. 제가 팔고 있는 제품이 잘 노출이 되고 있는지 이제 안 되고 있는지 체크 먼저 하고요. 그로스에 품절이 되어 있는 제품들은 작업을 해가지고 제품 포장을 해서 택배로 이제 나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물건 픽업을 하러 다니고요. 그래서 물건 픽업이 되면은 다시 상품 소싱을 또 진행을 합니다. 오전이 좀 바쁘죠? 네, 오전에 해야 될 업무가 꽤 많아요. 그로스도 잡아줘야 되고 전날 들어온 주문도 직원이 체크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것도 많고. 오늘 몇 개나 그러면 판매가 되신 거예요? 81개인데 이거는 첫 번째 사업자라서 이 정도 나가고 두 번째 사업자는 한 100몇 개 정도 더 나갈 것 같아요. 총 사업자는 몇 개 운영하시고 계신가요? 쿠팡은 지금 한 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2개 정도 되고 하나는 테스트고 나머지 하나는 계정 정지됐을 때 대비하려고 만들어 놓은 사업자예요. 하루 평균 몇 개 정도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그로스 포함해서 보면은 한 200개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12월 달 매출표거든요. 한 계정에 1억 한 3천만 원 정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계정인데요. 12월에 한 4,600만 원 정도 판매를 했네요. 쿠팡은 이 정도 판매가 됐고 네이버는 거의 한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사이 매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매출이 나오면은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목표치가 한 20에서 25%로 잡고 있는데 정산을 해보면 20% 정도는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보통 어디서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백화점이나 아울렛은 그냥 다 저희 거래처라고 보시면 돼요. 송장이 발행이 되면은 택배는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밑에 창고에서 포장해서 나가요. 그로스도 물건이 나가는데 그로스 포장이 많아서 1차적으로는 제가 한번 나가고 2차는 포장 직원 출근하면은 거기서 또 한번 나가고 있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내려가서 포장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택배도 당일 출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는 여기 바로 옆에가 허브예요. 그래서 저녁 7시까지 주문 들어온 것도 바로 처리가 가능해요. 위치가 되게 좋네요. 처음부터 근데 이렇게 큰 사무실을 구해서 진행하신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는 오피스텔을 11평짜리를 하나 구해서 다른 대표님이랑 같이 쉐어를 했거든요. 하면서 점점 재고를 사고 덩치가 커지니까 이쪽으로 와서 창고를 아예 분리를 시켰어요. 아 저기 보이는데요? 모브스. 네, 똑같이 있죠. 아까 사무실이랑. 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재고가 저희가 갖고 있는 재고고요. 원래는 막 여기에 시즌템들이 가득 찼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많이 다 빠진 상태예요. 이 정도 재고를 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재고가 아마 한 1억 초반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매출 금액이 그래도 3억 정도는 하거든요. 이 정도 재고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더라고요. 혹시 주력으로 하는 상품은 어떤 걸까요? 제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크록스 비중이 조금 높아요. 크록스를 좀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새로 나온 컬러인데 얘가 진짜 많이 팔렸어요. 색깔도 되게 예쁘게 빠졌고 이거는 진짜 비싸게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겨울인데 간간히 나가요. 크록스는 저희가 거래처가 있어요.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는데 병행업자들이 물건을 많이 싸게 풀 때는 거기서도 좀 사고 있어요. 굳이 거래처를 안 둬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저렴하게.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 가방도 진짜 많이 팔았어요. 나이키 제품인데 지금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헬스 다니실 때 그냥 가볍게 드는 정도? 그 정도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여기 왔으니까 포장을 좀 하고. 보통은 포장 직원이 포장을 해주시는 거죠? 그쵸. 저는 이제 이렇게 서류만 만들어서 넘기고, 근데 두 번째 사업자는 아까 옆에 있던 직원이 알아서 다 찾아가지고 포장 직원한테 주고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여기가 아울렛 같네. 진짜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품이 지금 다 섞여 있어서. 이렇게 상품이 많으니까 찾는 것도 일이겠어요. 네, 맞아요. 아시죠? 신발이 오늘 조금 있어서. 브랜드도 카테고리가 많잖아요. 신발 같은 게 판매가 잘 되나요? 보통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신발을 먼저 시작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신발도 괜찮은데 가방이나 자파류가 지금으로 봤을 땐 더 좋은 것 같아요. 신발은 사입을 하실 때도 사이즈가 워낙 많아가지고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자파 같은 경우는 거의 원 사이즈라서 부담이 없어요. 브랜드 상품들이 개인이 대리점 계약 없이 판매도 가능한 걸까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 물건을 사잖아요. 사면은 재판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버린다던가 모든 권한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은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불펌해가지고 쓰면은 문제 소지가 있어요. 그럼 대표님은 촬영을 해서 가공을 하시는 걸까요? 맨 처음에는 그냥 이미지를 써도 되는 브랜드들은 썼는데, 지금은 그 옆에 보시면은 여기서 웬만한 거는 좀 찍어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찍으면은 확실히 더 경쟁력이 있고 좋아요. 오늘 나갈 제품이 크록스랑 이제 나이키 제품인데 원 사이즈 자파 제품.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일본어로 적혀 있죠. 일본에서 들어온 거예요? 네, 이건 제가 병행 수입한 거예요. 이런 거를 해야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많이 올라가서 저만 팔 수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은 어디에서 매입하시나요? 지금 보시는 제품들은 아울렛에서 많이 샀고요. 크록스 같은 경우에는 제 거래처에서 물건이 들어왔고, 일본 사이트에서 물건을 샀어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살 수 있는 수량이 10개고요. 만약에 좋은 제품을 찾았다라고 하면은 매일 가서 사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사람들을 좀 데리고 가서 사던가.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바뀌었더라고요. 온라인에서도 매입을 하시는 걸까요? 그럼요, 하죠. 일군몰이라고 하죠. 백화점 사이트나 아니면 병행 수입 전문 업체, 그쪽에서 많이 물건을 사요. 온라인에서 사거나 백화점 가서 직접 사지 대표님한테 쿠팡에서 아. 사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쿠팡 같은 데다 물건을 올려놓고 판매를 했을 때 내 걸 왜 사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4년이 지나니까 쿠팡 충성 고객이 있나 보다, 무조건 물건 살 때 그냥 쿠팡만 보고 사는 분이 계시나 보다, 그 생각으로 그냥 붙였어요. 플랫폼이 쿠팡 자체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충성 고객도 많고 트래픽이 많아서 또 유입이 많이 되는가 보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로켓그로스가 되게 핫하잖아요. 물건을 로켓으로 올려놓기만 하면은 물건이 나가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예요. 스마트 스토어랑 쿠팡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쿠팡이 더 판매가 잘 되는 건가요? 지금 12월 달로 봤을 때 약 6대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최근 많이 붐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쪽으로도 힘을 많이 주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도 저는 좋은 기회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티슈까지 다 챙겨주시나 보네요. 이것도 팁이네요. 이게 왜 넣냐면은 저만의 제품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똑같이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판매를 했을 때 쿠팡에서 매칭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매칭이 걸리면 물티슈도 같이 팔고 있다 해가지고 매칭을 분리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셔야 될 게 바뀌었어요. 1월 달부터 같은 브랜드의 사은품을 넣어야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여기 쇼핑백이 있는데 이걸로 그냥 같이 넣으셔도 무방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경쟁 업체가 아무것도 안 줄 때 저런 거 한 개씩이라도 껴 넣어주면은 전환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선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신발을 포장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쿠팡에서 제공해주는 거거든요. 고객이 반품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반품을 해라 넣어주고 있어요. 넣고 안 넣고 차이가 보상을 쿠팡에 받고 안 받고 차이라서. 그리고 이거를 넣어줌으로써 고객들이 반품할 때 정상적으로 이중 포장해서 그렇게 반품 처리를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담아주시면 되거든요. 담아가지고 포장해 놓으면은 택배사에서 수거를 해가요. 이제 포장 업무는 끝났고요.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오늘 픽업해야 될 물건들 한번 보고 픽업하러 이제 나갈 건데 같이 가실까요? 대표님 브랜드 제품은 마케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광고가 거의 필요 없어요. 광고 안 하고 상품 올려놓기만 해도 판매가 되긴 해요. 근데 확실히 빨리 매출을 내려면 광고를 최소 비용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이버나 쿠팡 같은 경우에 CPC 광고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혹시 직장 생활은 안 해보셨을까요? 직장 생활은 한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하다가 온라인 부업 쪽으로 많이 알아봤는데 알아보면서 좀 전향한 케이스
실례지만 전에는 어떤 일 하셨을까요? 3D 설계로 일을 했었고요. 중국구매대행 부업을 시작을 해서 전업으로 돌리고 브랜드 유통을 진행을 한 다음에 동대문 의류를 좀 건드리다 폭망을 해서 브랜드 셀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표님은 처음에 브랜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을까요? 저는 이 사업 시작할 때 나이키, 아디다스밖에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공부할 때 되게 좋은 사이트가 무신사가 되게 좋아요. 거기에 모든 브랜드들이 거의 다 입점을 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루 종일 보더라도 어떤 브랜드가 잘 팔리는지 알 수 있어요. 들어가게 되면은 브랜드라고 있어요. 쭉쭉쭉 보세요. 그러면은 친근한 브랜드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많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알만한 브랜드들 취급하시는 게 좋아요. 현재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 개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쿠팡 계정 아까 2개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한 70개, 80개 정도? 처음에는 진짜 브랜드사에 있는 걸 다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게 가품 이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팔 상품만 진짜 팔아야겠다 해서 로켓그로스에 입점시킬 상품들만 지금 추려서 넣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백화점 가서 물품을 구매하는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매장 매니저랑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물건을 하나라도 사서 눈도장을 좀 익히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은 상품을 좀 많이 그래도 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 등록 많이 하시고 매장 가서 물건 하나씩 산 다음에 다음날 또 가서 또 사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이 저를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은. 그러면 그때 매니저한테 맨날 이렇게 와서 살 거 같은데 순번을 알려드리겠다. 연락처 좀 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락처도 받고 물건도 매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할인은 없어요. 그렇게 물건 한 번, 두 번 사고 나면은 이제 거래처가 형성되면서 할인 얘기를 점점 꺼낼 수가 있게 돼요. 재고 파악하는데도 용이하겠네요. 그렇죠. 매니저님한테 한 번 알려주고 이거 전국 재고 몇 개나 있어요 하면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물량 보고 소액이 남았다 물건 그냥 사드리면 돼요. 혹시 거래처가 없을 때도 그런 재고 파악이 가능한가요? 정확한 재고 파악은 안 되는데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은 가능해요.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전화로 한 번 알려주면서 재고 있나요? 하면은 만약에 매장에 재고가 있으면 있다고 할 거고 이게 없으면은 주문하셔야 돼요 말을 해줘요. 제가 생각했을 땐 백화점이 제일 비쌀 것 같은데 백화점에서 구매하면은 마진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거는 백화점 구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백화점 구조를 좀 알게 되면은 할인 가능한 기간이 또 있고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날에 걸쳐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할인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초기 자본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현금만. 처음에는 근데 생각보다 사입을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구조가 위탁이랑 구매 대행식으로도 많이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 걱정하지 마시고 카드 몇 장만 갖고 시작하시면 돼요. 매출 규모가 어떤 식으로 성장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브랜드 셀링으로 3천만 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갔어요. 근데 3천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일이 너무 많아져서 직원을 뽑았어요. 포장 직원을 뽑고 업로드하는 사람을 뽑고 하니까 매출이 5천에서 7천 정도. 그 다음에 진전이 없어가지고 컨설팅을 들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월 매출 1억을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3천만 원까지는 혼자서도 좀 수월하게 올릴 수 있는 매출인가요? 네,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로켓그로스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로켓그로스로 한다고 하면은 7천까지도 혼자 가능할 것 같아요. 처음에 매출이 잘 나오셨을 때 판매하신 상품은 어떤 건가요? 나이키 아기 슬리퍼 제품이었어요. 그때 키즈 제품을 제가 좀 남들이 안 할 때 들어간 것도 있고 셀러가 없다 보니까 거의 독점으로 많이 팔았죠. 마진율이 그거 하나 팔면 한 50% 정도 남았었어요. 물론 지금도 여름 되면 팔고 있어요. 근데 많이 떨어졌죠, 마진율이. 대표님 백화점에는 자주 오시나요?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와요. 아무래도 주문건들을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밥 먹고 12시쯤 돌기 시작해서 3시까지는 좀 도는 것 같아요. 혹시 등급은 어떻게 되실까요? 작년에는 다이아몬드 등급이었는데 올해 신세계 최고 등급 했어요. 가장 많이 구매한 건수는 몇 건 정도일까요? 건수보다 제가 이제 백화점에서 결제한 금액이 있는데 결제할 때 9천에서 한 1억 정도는 결제를 해요. 그래서 그 물건 가지고 재고 사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돌리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하면은 어떻게 가져가나요? 바로는 다 못 가져가지고 나눠서 물건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냥 매장 돌면서 물건만 받아오시네요. 이거는 주문서를 미리 매장에다가 준비해달라고 해놓거든요. 그럼 다 픽업만 그냥 해오면 돼요. 대표님 얼굴만 봐도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군데 매장을 물건을 많이 팔아주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옆 매장에서도 하실 생각 없냐고 막 얘기해요.
이거는 다시 갖다 드리는 건가요? 이건 반품이에요. 저도 반품 온 거 다 반품 치고 있고. 매장에 다시 반품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리스크가 없어요. 저는 반품한 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아니에요. 무조건 반품해요. 현장에 와서 소싱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근데 시장 조사하러 와요. 그래서 시장 조사하는 꿀팁이 있는데 지금은 해당이 안 되고 일요일 날 사람들이 쇼핑을 많이 할 것 같은 시간에 백화점을 가보면 유독 매장에 사람이 많은 데가 있어요. 그 브랜드가 수요가 좋은 거예요. 와, 이렇게 카트까지 빌려주셨네요. 물건 많은 날은 이렇게 해서 가져가요. 대표님 오늘 물품 구입은 끝나셨나요? 사입할 거는 다 사입을 했고요. 혹시 라운지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아, 그래요? 그럼 같이 가실래요? 오, 좋습니다. 여기는 신세계 VIP 라운지인데 최고 등급 라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최고 등급 되려면 어느 정도 사야 돼요? 제가 작년에 3억 6천만 원 정도 여기서 쓴 것 같아요. 제 계정만 있는 게 아니고 저랑 같이 일하시는 공동대표님도 계시니까 그분이 한 2억 좀 넘게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매장 오면은 대표님 같은 셀러분들을 본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대전에서는 못 봤다가 최근 한 6개월 전부터 생기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대전에서만 사입을 하실까요? 네, 저는 대전에서만 사입을 하고 물건이 싸게 풀렸다는 뭐 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돌면은 거기서 좀 더 사입을 하는 것 같아요. 브랜드 유통은 지역이랑 상관없이 아울렛 뭐 이런 데만 있으면은 다 가능한 건가요? 아울렛이 있으면은 좋을 뿐이지 꼭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백화점도 있으면 좋을 뿐이지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이제 사업을 가능하게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대표님은 그러면은 몇 개의 브랜드를 사입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10개에서 12개 정도 취급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브랜드를 많이 확장을 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저는 대표 한 명당 3개에서 5개 브랜드가 딱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2명이서 하고 있다 보니까 10개에서 1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백화점에 왔을 때 아쉽게도 브랜드 공개는 안 됐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중적이고 마케팅이 잘 된 브랜드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인지도가 떨어지더라도 신규 브랜드나 잘 될 것 같은 브랜드들을 좀 소싱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 하실 때는 아무래도 한번 판매를 빨리 해보는 게 동기부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남들이 봐도 알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 그 브랜드를 하다 보면은 다른 브랜드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실 거예요. 그럴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인지도가 낮지만 지금 새로 뜨는 브랜드들 그런 브랜드를 취급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직장인들이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잖아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것 같으세요? 보통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15시간 이상은 되니까 토요일 날 하루 쉬고 이제 일요일에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8, 90시간은 일하지 않을까. 보통 직장인보다 2배 이상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쵸. 아무리 사업 시스템을 갖춰놓고 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 다음 건 계속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어요. 발굴해내고 판매되는 거 보면은 되게 재밌고 아직까지도 흥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계시면서 네. 여러 사업가분들도 많이 만나실 거고 잘 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이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제가 마인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성공한 사업가분들을 만나면은 진짜 자기 시간 없이 일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직원들을 갖추고 회사 시스템을 갖춰지면은 그제서야 조금씩 자기 생활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인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하게 알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고 저도 어차피 안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의심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해요?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금방 매출이 안 나오면은 금방 멈춰요 거기서.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커뮤니티 같은 거 운영하고 계실까요? 모브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이버 카페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제가 온라인 사업을 처음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혼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외롭고 좀 고독했거든요.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뤄서 고민 같은 것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서 개설을 하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놀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브랜드 유통에 대한 정보들을 좀 거기다 녹여놨거든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카페만 봐도 사업하는데 문제 없나요? 카페랑 제 유튜브를 보고 사업을 진행하신다 그러면 아무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단 느릴 수 있어요. 현재 컨설팅도 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거기서 저랑 같이 일하시는 공동대표님이랑 같이 운영하는 사이트라서 에듀 쪽으로도 공지가 올라갈 예정이에요. 대표님 강의를 들으신 수강생 분들 중에 매출이 잘 나오신 분들이 있을까요? 저랑 동갑인데 되게 소극적인 친구가 있었어요. 작년 4월에 저희 강의를 듣고 4개월인가 5개월 만에 1억 매출을 했어요. 백화점 거래처 잡으시고 매출이 확 올라갔더라고요.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그대로 진행하신 것 같아요.
내리신 건가요? 네, 지금 다 내렸습니다. 네. 직원분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네요. 지금 포장 직원분 출근하셔가지고 직원분이 포장해서 이제 여기 문 앞에 아마 다 내놓을 거예요. 대표님,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이 브랜드 유통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실 것 같거든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꼭 해야 될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우선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 게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제디터를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브랜드 유통도 상세 페이지가 중요한 편인가요? 아무래도 예쁘게 가꿔 놓으면 전환율이 높아지니까 그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이버에 제디터라고 검색을 하면 두 번째 사이트가 나오는데 무료니까 로그인 해주시고 에디터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폼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AI 상품 상세에 들어가서 상품 페이지 주소에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싶은 상품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 제품으로 해볼게요. 나이키 제품을 위에 URL을 복사를 해서 가져오게 하기 전에 상품명을 넣어주시는 게 정확하게 얘가 인지를 할 수 있어서 여기 상품명을 넣어줍니다. 여기 밑에 사진 추가라고 있죠. 사진도 하나 추가해서 넣어주세요. 캡처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한 후에 여기 브랜드명에 나이키 적어주시고 옵션에다가는 신발이니까 사이즈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무료 이용권을 체크한 다음에 생성을 눌러주시면 네, 여기 AI가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중이라고 나오죠. 지금 이렇게 다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필요한 부분을 쓰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시면 돼요. 구성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AI가 알아서 구성을 해주니까 내용만 바꾸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여기 안에 있는 알맞는 사진만 바꿔주시면 돼요. 상세 페이지 중요한데 썸네일도 중요하잖아요. 썸네일은 어떻게 구성하실까요? 예전에는 상품만 딱 보이게 눕기 컷을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피팅한 컷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딱 검색해서 봤을 때 딱 눈에 딱 띄기도 하고 그리고 유입시키기 딱 좋은 후킹 요소거든요. 브랜드는 상품명을 어떻게 짓는 게 좋을까요? 브랜드 셀링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을 되게 간단하게 짓거든요. 되게 이 제품 같은 경우 이제 나이키 에어포스 검 라이트 브라운 이라고만 해도 유입도 되고 판매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간단하게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품번은 따로 운영을 안 해요? 근데 품번 예전엔 넣어줬는데 요즘 트렌드는 좀 안 넣는 추세예요. 오늘 노하우 많이 풀어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도움될 만한 노하우 또 있을까요? 정말 많이 알려드리긴 했는데 저희 모브스 카페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질문하기가 있거든요.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답변을 거기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브스 카페 링크는 설명란에 더보기로 기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과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희는 네이버 카페나 이제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브랜드 셀링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거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대전에 무신사 같은 플랫폼을 하나 건물 한번 크게 물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드 유통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런 곳에 나오면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먼저 실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는 거는 관심이 있어서 보신 거잖아요. 당장 사업자부터 내시고 어떻게든 한번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매출도 일어나고 다양하게 뭐 풍족한 삶을 누릴 수도 있으시니까 저는 무조건 실행을 먼저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좋은 기회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재밌게 촬영한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